이야기는 1950년 6월 서울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진우와 이진호는 세상에 둘도 없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생김새는 똑같았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고 신중했으며 늘 동생을 챙기는 듬직한 형이었습니다. 진호는 활발하고 재치가 넘쳤으며 조금은 덜렁대는 동생이었죠.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공유했고 서로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똑같은 회중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이 시계는 너희들의 약속이다. 언제 어디서든 이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너희는 서로를 찾아야 한다. 그들의 삶은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포성이 터지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난길에 올랐던 가족은 한강 다리 폭파 직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그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진호는 인파에 휩쓸려 아버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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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꼭 찾을게. 우리 시계 잊지 마. 진우의 외침은 폭음 속에 묻혔고 쌍둥이는 그렇게 생이별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회중시계는 그때부터 멈추지 않는 그리움의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진우, 그는 어머니와 함께 남한에 정착했습니다. 진우는 매일 밤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평생 고향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진호가 돌아올까봐, 혹시라도 동생이 자신을 찾을까봐. 그는 동생과의 약속처럼 시계를 멈추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진우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늘 반쪽짜리 슬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 되어 낡은 신발을 고쳤는데 사람들은 그가 세상과의 연결끈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구두를 고치는 일은 멈춰버린 내 삶을 다시 걸어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진호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걷고 있어야 하니까. 동생 이진호, 그는 아버지와 함께 북쪽으로 피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마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호는 홀로 남겨졌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형과 헤어질 때 받았던 시계를 품고 살았지만 현실은 그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활발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과묵하고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진호는 국경 지역 근처의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기술자로 승승장구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나에게는 고향도 가족도 없었어. 오직 이 시계만이 내가 이진호라는 증거였지. 형이 날 찾지 못할까봐 나는 이 시계를 절대 놓을 수 없었어. 시간은 흘러 70년, 2020년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이제 82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 두 개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두 노인. 그들의 삶은 기적처럼 아주 우연한 계기로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평생 구두를 고쳐왔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맡긴 오래된 회중시계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형태가 익숙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네. 우리 아버지 시계랑. 손님의 시계 뒷면에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J, H, 진우의 시계에는 J, W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J, H, 진호, 동생 진호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진호의 시계가 이 남쪽 땅의 시계의 주인은 전쟁 중 북한에서 내려왔던 한 군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이 시계는 쌍둥이 형제가 헤어질 때 가졌던 거라고. 아버지가 피난길에 주우셨대요. 진우는 절망했습니다. 시계를 주운 군인이 진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계는 진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그는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시계와 함께 새 쌍둥이 시계처럼 간직했습니다. 한편 동생 진호는 북한의 군수 공장에서 은퇴 후 노령 영웅으로 지역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장 혁신을 주도한 모범 기술자로 소개되었습니다. 남한의 한 인권 단체가 북한 영상을 분석하던 중 진호의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단체의 활동가인 최 박사는 진호의 얼굴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데 저 얼굴을 어디서 봤지? 최 박사는 이산 가족 기록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진우의 오래된 이산 가족 신청서를 발견했습니다. 신청서에 붙은 12살 진우의 사진과 방송에 나온 진우의 얼굴을 컴퓨터로 합성해 보았습니다. 맙소사, 똑같아. 70년의 세월이 흐른 것 외에는 완벽히 같은 얼굴이야. 이것은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없이도 확신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치였습니다. 최 박사는 즉시 이진우 노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최 박사는 진우의 구두수선 천막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진우 씨 맞으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우는 시큰둥했습니다. 70년간 수많은 희망과 절망을 겪었기에 이제는 지쳤습니다. 또 헛소리할 거면 가시오. 진우는 이미 죽었을 거요. 최 박사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에 저장된 진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굳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얼굴은 나잖아. 며칠 뒤 극비리에 남북 이산 가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제3국 경유 위성 전화 연결이 추진되었습니다. 최 박사는 노인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이제 통화가 연결될 겁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르신, 전화기 너머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북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시오. 대체 누구요? 진우는 70년간 잊었던 그러나 뼛속 깊이 새겨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 그의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다. 진우, 내 형이야. 누구요? 장난치지 마시오. 진우는 절박해졌습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3시 10분, 한강 다리, 그리고 아버지의 시계. 내 것과 내 것. 똑같았지. J, H, 내 이니셜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전화기 너머의 진호는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형님이었소. 어떻게 J, H를 어떻게 아시오? 진호야, 내 동생 진호야. 이 놀라운 사실은 남북 당국 간의 이례적인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80년 만의 재회, 단순한 이산 가족 상봉을 넘어선 역사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의 공동경 비구역 판문점에서의 만남이 추진되었습니다. 재회 당일 진우는 깔끔하게 다린 회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진우는 단정하지만 낡은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70년간의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80대 노인의 걸음이었지만 12살 소년의 간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진호야, 형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내 동생.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70년간의 세월과 끊어진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포옹하는 순간 주머니 속에 낡은 회중시계 2개가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70년 전에 멈췄던 형제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함께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기적의 종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가져온 세 번째 시계, 즉 진호의 시계와 똑같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 시계 내 시계와 똑같은 시계다.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준 시계였지. 진호는 놀랐습니다. 나의 시계가 여기에 있었군요. 형님은 70년 동안 세계의 시간을 안고 사셨군요. 진우는 진호에게 70년간의 험난했던 자신의 삶과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진호는 북쪽에서 겪었던 고난과 형을 찾지 못해 스스로를 탓했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잊었을 거라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친 동생을. 아니다. 진호야,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의 약속이 나를 살게 했다. 그들의 대화는 80년 노인의 그것이 아닌 70년간 헤어졌던 12살 소년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그들이 맞잡은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포옹이었습니다. 헤어질 시간, 두 사람은 다시 70년 전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포옹 대신 자신의 회중시계를 상대방의 시계에 가만히 맞댔습니다.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를 찾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둘로 나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시간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진우 노인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두를 고쳤지만 그의 손놀림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고쳐준 구두를 신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약속을 가진 사람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시간을 이겼습니다.